다주택자는 웁니다입니다. 연일 부동산 관련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결국 양도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 다주택자들을 향해서 집을 팔라라고 최후 통첩한 겁니다. 어제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경부 장관님 네.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 2번 하셨거든요. 예.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부동산 안정화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주택자들을 옥죄해서 그 매물들이 시장에 나온다 한들 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정말 해결될까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 집 마련 꿈을 안고 청약 시장에 나섰다가 오도 가도 못할 신세가 된 50대 가장 이야기가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자, 정부 때문에 집 못 샀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9월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청약에 당첨됐고요. 분양가가 18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은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완납했는데 잔금을 지금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자, 이인철 소장님. 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다들 저 분양가에만 주목을 하고 계신데 저분 나이를 한번 보시면 50대입니다. 50대. 네. 늦깎이 신혼부부이고 자녀가 3명이에요. 우리 이런 분들 만나면 애국자다라고 찬송합니다. 근데 정작 이제 유일하게 신혼부부 특공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청약을 했는데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앞으로 입주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잔금 20% 3억 한 6천만 원 가량을 모으지 못해서 7천여만 원을 모으지 못해서 입주하지 못하게 된 사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소송까지 청구한 사례인데요. 사실 신혼부부 특공은 굉장히 정부가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저출산 때문에. 그래서 비중도 늘렸어요. 네. 근데 정작 예외 없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신혼부부조차도 지금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청약 당시에는 분명히 대출 계약 믿고 했는데 입주 직전에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해서 일괄 규제로 인해서 계약이 이제 무산됐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국민의 주거권 침해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억울한 사연은 분명합니다. 6.27 대책이 나왔었죠.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 50대 신혼부부로 청약을 받은 그분은 9월 달에 청약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대출 제한 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화면 바꿔주시죠. 그냥 6억 원이었다가 15억 이하만 6억 원, 15억에서 25억은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8억 6천만 원짜리 분양을 받았는데 6억 원을 계산했다가 갑자기 몇 개월 만에 대출이 묶여버리니까 2억 원이 날아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집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동환 위원님, 저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 정책을 일부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또 피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책들이 그렇습니다. 수혜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이 특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는 5만 가지의 사람들이 숨어져 들어와 있죠. 저런 부분들까지 아마 100% 피해를 다 방지하기에는 정부 정책의 큰 그림상 아마 어려웠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뭔가 또 예외를 또 적용하면 네. 그 예외를 또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여러 틈이 또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정책을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수단이긴 하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지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지금 신혼부부 특공을 하셨다고 하지만 18억이라고 하는 이 아파트 이 금액 자체가 사실은 지금 너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사회가 이렇게
안정되게 안정하향하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선에서의 어떤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뭐 이런 피해들이나 이런 것들은 차제해도 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울의 네.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원이고요. 3.3제곱미터당 이제 분양가가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지역이 아니라 네. 서울 전체 평균이에요. 물론 이제 빈익빈 양극화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34평형을 국민평형이라고 합니다. 방 3개 있고 화장실 2개 딸린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는 17억 원이에요. 그분 보고 집값이 너무 높으니까 대출 받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 15 대책의 맹점은 뭐냐? 1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대출이 더 낮아집니다. 4억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날린 집은 누가 가져갈까요? 누가 가져갑니까? 현금 부자가 갖고 갑니다. 이른바 청약 로또 줍줍 기회. 이게 공평하냐라는 논리는 분명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걱정을 하고 있죠. 실제 무주택자들 그리고 실거주가 목적인 사람들 결국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내놓게 만든 다음에 내놓은 집들은 지금 대출에 막혀버리면 그들이 가져가지 못하고 결국 현금 부자들만 가져가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김의원 대변인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제 또래의 친구들이 이번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입주를 예약을 해놓고 파토가 나거나 혹은 다른 집을 알아보거나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된 친구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정책을 내놓았다면 어느 정도 이것이 좀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지속을 해줘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특히 문재인 정부 때도 이번에 이재명 정부 때까지 계속해서 이 민주당 계열의 정권에서는 이 부동산 규제가 일관성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갑자기 생겨난 문제를 갑자기 막듯이 계속해서 새로운 그런 규제나 법안 같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집을 이사하거나 집을 구매하고 또 파는 것은 아주 큰 일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이것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 없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취지는 인정하지만 실제로 그 규제에 묶이고 또 특히 대출 규제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그런 피해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좀 앞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인철 소장님, 네. 뭐 일각에서는 뭐 무주택자들이라든지 실거주가 목적인 사람들에 한해서 대출 규제를 좀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이제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집들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청약이라는 게 과거에는 사실은 유일한 무주택자들의 어떤 내 집 마련의 수단이었고요. 네. 청약되면 정말 로또 됐다라고 해서 주변에서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이분처럼 지금 일괄 6억 원이라는 대출 규제, 거기다 더 강화된 대출 규제,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집값에 맞춰서 대출 규제는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비단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집이 대출이 막혀서 전체 서울 지역의 정비 사업 막힌 게 재개발, 재건축이 막혀 있는 게 40여 곳이 더 됩니다. 아하. 정부가 중장기 대책으로 서울에 2028년부터 내년부터 착공을 시작을 해서 6만 가구를 내놓겠다라는 건 첫 삽을 뜬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입주까지는 5년, 7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단기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하는 데 당근과 채찍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동안은 당근책이었다면 채찍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고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비사업 현장이 막힌 게 40여 곳이에요. 그럼 여기는 앞으로 1, 2년 이내 공급을 못합니다. 그렇군요. 공급 대책도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이신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네. 이게 이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 이전에 국민들한테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진보 정권은 절대 집값 못 잡는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그냥 늘 이렇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저는 이 규제나 세금을 꺼내들기 이전에 네. 저는 먼저 공급 대책을 먼저 이야기하고 문제를 풀어갔으면 훨씬 더 좀 부드럽게 좀 접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 잡겠다고 얘기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부동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과연 부동산이 이 가격이 잡힐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다. 그 취지는 좋지만 적어도 방식과 이 접근 프로세스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